그리려고 하게 됩니다. 뭐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한나라당도 야당 시절에 그랬고, 실제 한국 정당들이 보면 한나라당이냐 민주당이냐의 어떤 색깔 차이보다도 그것이 야당일 때 혹은 여당일 때 그 처지에 더 많이 규정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예컨대 한명숙 그 전 총리의 재판 혹은 기소 사건 문제도 민주당은 그걸 자꾸 이제 검찰 수사를 넘어서 이 정권, 결국 대통령과 연결을 시키려고 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뭐 정치검찰, 이건 정권이 뭐 개입됐다.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하게 지금 얘기할 때는 사람들한테 이미지상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, 이게 이제 논쟁이 되면요, 팩트가 문제가 됩니다. 야, 그러면은 그걸 대통령이 그 수사라고 시켰냐?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답을 할 거냐.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논쟁이 좀 길어지고 얘기가 길어지면은 원래 그런 어떻게든 정권과 연결시켜서 하는 야당의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게 또 한계가 나올 수 있다. 이걸 얘기 드리는 거죠. 네. 예.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 총리가 뭐 무죄 판결 그것만 갖고 선거운동 하겠습니까? 그럼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고요.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하시겠죠.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런 이야기 하실 기회가 없었던 거고 이제 할 거라고 보고, 현역은 그러면 현재 정권하고 관계가 없는 거냐? 그렇지는 않죠. 예를 들면 서울광장 조례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은 입장이 같았던 셈이었고, 또 용산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 또 보여줬던 모습은 별반 차이 없었던 거거든요. 그런 점들은 동일하게 오버랩되는 것이,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은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같은 정치 집단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. 물론 그렇죠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총리가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가 선언도 안 한 상태고,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도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동의를 합니다. 다만 이 모든 이슈가 정권 심판론이라는 그러한 이슈로 끌고 가기에는 분명한 것은 과거의 역대 지방선거와 비교해 봤을 때 선거항이 상당히 다르다. 그런 거를 좀 저는 강조하다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알았습니다.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. 네. 자,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토론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 이제 큰 변수가 야권 대연합인데요. 서울시장 경우는 조금 좀 다르지만 지금 경기도지사 경우에는 지금 야권 연합이 약간은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 같습니다. 지금 경선하겠다는 경선 룰에 합의했지 않습니까? 국민선거인단 투표 50%, 여론조사 50% 이렇게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했는데, 자, 야권의 단일화 전망이 어떻게 될 거로 보시는지. 지금 그 아승창 연구위원께서는 그 지난해죠. 올해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야권 대연합을 위해서 이제 희망과 대안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, 야권의 단일화 전망 가능할까요? 어떻게 될지 모르죠, 뭐. 예.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게 잘 안 된다고 보십니까? 아니, 잘 안 되고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.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은 저도 확답하거나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. 어쨌든 지난 3월 16일에 한번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추인되지 않음으로 해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었고, 그 사이에 진보신당이 어쨌든 처음에 5+4 회의에서 빠져서 이제 4+4로 되어 있으니까 4당과 시민 4개 단위가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협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그동안 3월 16일 이후에 다시 협상을 하면서 일정하게 몇 가지 쟁점들은 좀 가까워진 것도 있지만, 또 거꾸로 또 서로 또 양보할 수 없는 지점들도 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협상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제가 지금 협상장에 있는 게 아니라서요. 예.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. 그냥 정치에 대해서 보통 다를 게 일반 시민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? 뭐 정치권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야권 대연합을 어떻게 해야 된다, 왜 안 된다, 뭐 그렇게 많은 평을 하고 하지만, 일반 국민들은 아니 여권의 후보가 좀 센 사람이 있고 그럼 야권이 뭉쳐가지고 다른 후보 내서 이기는 게 좋은 거 아니냐, 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, 왜 야권이 대연합이 그렇게 말이 많고 진척이 잘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? 서로 이해관계가 일반 다르니까.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. 그쪽에 활동하고 계시니까. 글쎄요. 지금
일반적으로 야권이 연대한다 이거는 뭐 선거에서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 연대한다고 했을 때는 서로 정책 입장이나 이념적 색깔이 다른 경우에도 연대한다 이렇게 하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. 우리도 물론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본격적인 의미의 선거 연합이나 정치 연합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지점들은 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은 그런 차이들을 서로 좀 좁히고 공통의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통의 정책들이나 또 이 서로 공동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정치연합 논의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. 그러나 지금까지 그와 같은 정치연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는 쉽지 않은 논의로 되어 있고 또 거기다 더군다나 한편으로 그런 연합을 통해서 일정하게 이번 선거에서 이겨보겠다고 할 경우에 적절한 후보가 어떻게 서로 어느 당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 따져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어느 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사실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면 애초에 민노당과 민주당 이런 약간은 지지 기반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이런 게 이제 같이 있었는데 민노당에서 진보신당이 지난 총선 전에 갈라져 나왔고 그리고 민주당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세력이 국민참여당으로 갈라져 나온 이런 현실에서 지금 연대론이라는 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이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이제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국민참여당의 출연이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뭐 지방선거 훨씬 이후에였다거나 혹은 아주 훨씬 전이었다거나 전혀 영향을 시기적으로 미치기 어려웠다고 하면 과연 국민참여당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극단적인 가정도 해봅니다. 저는. 네. 근데 결국 애초에 약간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내준 이후에 좀 분열적 요소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당까지 만들어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역시 이제 노 전 대통령의 어떤 누가 승계를 하느냐. 또 이게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가지고 뭔가 이 입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편으로 분열적 요소가 돼버린 거죠. 야권에서는. 이후에 물론 이것이 또 단일화 됐을 때는 오히려 뭐 좋은 효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. 네. 여하튼 근데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데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 여야 처지를 불문하고 지난 몇 년 동안에 항상 근소한 차이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대고 간에 갈라져 있다라고 하면 선거를 할 때 사실 우선 기선제압을 당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방선거 이번에 연대 문제가 나온 것 같고 다만 그게 절실함이 있지만 또 역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.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같은 동네에서 똑같은 업종에 뭐 분식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? 다른 동네에 있는 분식집끼리는 뭐 재료를 공동 구매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데 그런 이치와 비슷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연대가 절실하지만 또 어떤 주도권이 자기가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 당의 존립 문제도 걸릴 수 있는 네. 그만큼 긴장돼 있는 이런 대목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비유를 하셨는데 같은 동네 분식집은 오히려 힘을 합해야 잘 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그래야 상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얘기를 같이 저는 드는 그 겁니다. 비유를 받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단일화 부분은 그 성격이 두 가지. 하나는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하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이길 수 있을 때 단일화가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.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라는 얘기는 연합을 한다라는 얘기는 따로 해서는 이길 수 없다.